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영박사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야, 우리 벌써 13주차예요. 이제 그 강의 계획서의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르네 데카르트, 여러분 아시죠? 다 들어본 이름이에요.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 음악과 정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로크 수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살짝 제가 내용을 바꿔봤어요. 너무 길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소화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데카르트와 마테존이라는 음악 이론가, 그리고 이 많은 작곡가들 중에서 코렐리의 소나타 한 곡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이고, 13주차인데. 13주차 강의, 바로크 음악은 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데카르트, 마테존, 그리고 코렐리의 트리오 소나타 3번을 제제곡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 듣다가 갑자기 울컥한 적이 있었나요? 드라마 OST 들을 때 시험 끝나고 이어폰 꽂았어요. 아니면 누가 연주하는 걸 듣다가 갑자기 소름 돋게 뭔가 감정에 딱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 때가 있었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음악은 그냥 소리일 뿐인데 왜,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크 시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 바로크 보고 있는데요. 이 바로크 시대 사람들이 음악을 단순한 예술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오히려 음악은 사람 감정을 움직이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두 명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예요. 여러분 다 데카르트 알죠?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 숨, 뭐 있잖아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번역이 되는 그 중요한 명제를 남긴 사람이고요. 르네 데카르트 1596년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1650년, 1650년? 얼마 안 살았네. 54밖에 못 살았네요.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음악 이론가 요한 마테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독일 사람이고요.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고요. 여기 그 마테존 독일 사람이고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음악 이론가. 뭐 지금 음악 이론가 오늘은 그 음악 이론가로 조명을 하지만 사실 한 일이 많아요. 뒷부분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681년에서 1764년으로 데카르트하고 거의 한 90년 맞나요? 75년인가요? 90, 아무튼 나 산수 못해. 거의 앞에 자리가 다르고 그 후반에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음악과 정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데카르트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마테존이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르네 데카르트를 좀 먼저 볼게요. 인간의 감정을 연구한 르네 데카르트, 방금 프랑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코기토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 아주 유명한 명제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철학가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감정을 몸의 반응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아, 물론 너무 거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면 몸이 열리고 막 확장된 느낌이 들고 슬프면 몸이 막 움츠러들고 분노하면 몸이 긴장하고 아드레날린 막 솟구칠 때 있잖아요. 몸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몸의 감정들도 이런 어떤 몸의 신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석 가능하다라고 보았죠. 여기서 바로크 음악가들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바로크 시대잖아요. 그죠? 잠깐. 그렇다면 음악도 이런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바로크 시대의 정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가 르네 데카르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보았지만 아펙트 르네 이렇게 얘기하죠. 정감 이론인데요. 이 정감 이론은 바로크 시대 사람들이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음악이 특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까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라마 OST를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음악을 딱 들었을 때 막 이렇게 괴롭고 막 이런 것처럼요. 쉽게 말하면 정감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빠르고 반복적인 리듬을 들으면 두근두근 긴장되고 흥분하고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느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선율들을 들으면 슬프고 지치고 우울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이런 그 정감, 그러니까 신체적 변화와 이런 그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 재료를 쓰면 어떤 감정이 나오는가 해서 왜 감정 이론 2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 중에 마테존이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데 너무 어렸을 때 사진이네. 자, 이 마테존은 음악가이자 가수이자 작곡가, 음악평론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리드리히 핸델 있죠. 핸델하고 결투 사건 치고받고 했던 사건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뭐 음악 유튜버급인데요. 그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자, 마테존의 그 생각을 보면, 마테존의 핵심 생각은 그,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르네 데카르트를 수용을 해요.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큰 도약 음정을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작은 음정을 슬픔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르네 데카르트가 신체적인 변화 얘기했었잖아요. 막 활기차고 기분 좋을 땐 몸이 열리고, 뭐, 이렇게 우울할 땐 쪼그라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걸 음악에다 대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 데카르트이죠. 기쁨은 몸이 확장되고 슬픔은 몸이 움츠러드니까. 이렇게 그 르네 데카르트가 정감이라는 것을 신체와 연결했듯이 음악하고 인간의 신체의 감정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데카르트의 이론을 음악으로 도입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론만 한 게 아니라 연주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음악을 듣고 연주해내는 것. 자, 실제적으로 음악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합리적인 거잖아요. 합리적인 추론이죠. 뭐,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대입될 수 있을 거라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그것과 반대로 혹은 그것과 논외로 우리가 실제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할 때는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체질과 그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맥락이 다르겠죠. 똑같은, 똑같은 노래여도, 지금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다른 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사람마다도 다르고 상황마다도 달라다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정감이라는 것이 너무 깊은 바다 같아서 완벽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방금 전에가 200개가 넘는다고 했었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맥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르네 데카르트와 요한 마테존의 이론들을 정리를 해보면 데카르트는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려 했던 철학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의외로 음악 감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음악에 대해서는 논외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음악을 다르게 느낀다고 생각했고 음악적 취향과 감정이 달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완전히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아예 그래서 논외로 해요. 아예 건드리질 않습니다. 하지만 마테조는 데카르트가 깊이 다루지 않았던 바로 그 문제, 음악이 인간의 몸과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 음악 경험과 천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정한 음악적 요소가 특정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마다 그 음악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는 거죠. 큰 맥락에서 보면 둘 다 굉장히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데카르트는 그 다양성 때문에 그 이슈를 포기했다면 마테조는 그걸 조금 더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더 강화하려고 했었던 그런 성향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마테존의 정감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공식이라기보다 당시 갈랑 문화요. 갈란트라고 썼네. 갈랑 문화죠. 우아한 문화들이죠. 우아한 거. 갈랑 문화를 공유하던 교양 있는 청중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거는 슬픈 노래야. 이건 기쁜 노래야. 어머나 여기서 도약을 했네. 환희를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경향을 경험적으로 정리한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론만 한 사람이 아니라 연주자였고 작곡가였고 스스로 노래도 부르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론적인 그러니까 정감에 대한 경험론적인 견해를 내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음악의 감정은 객관적일까?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죠? 아니면 청자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 좀 궁금해요. 둘 다, 르네 데카르트나 마테존이, 둘 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두 인물 모두 두 이슈를 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감정이라는 것의 보편성과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감정이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이고 다양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더 원초적인 질문 돌아가서 음악이라는 현상이 소리 현상일 뿐인 건데 이 음악이라는 소리 현상이 과연 감정을 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음악 속에서 그 감정을 발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작곡가 그 안에 넣어놓은 것일까? 아니면 그것과 별가로 그것을 연주하거나 듣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생각해 볼 만하겠죠. 자, 오늘 감상곡은 코렐리의 트리오 소나타 오프스 3번이에요. 요 악보는 지금 모데나에서 출판됐던 1689년이 초판본인 것 같아요. 소나테 다끼자 이렇게 돼 있죠. 소나타는 여긴 이거는 그 단수형이고요. 소나테 하니까 복수형이네요. 끼에자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소나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교회를 위한 소나타들이란 뜻이에요. 뜰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3번이란 뜻이고요. 두의 비올린이 바이올린 두 대하고 에 비올론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비올론 아니면 아르치엘루또 이렇게 돼 있네요. 바소하고 페르 오르가노 이렇게 돼 있죠. 그 오르간 베이스 그 콘트라 여기죠. 오르간 콘티누어 바소 콘티누어 하고 비올론의 제일 바이올린 이렇게 네 명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 지금 소나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곡순이 여러 곡이 들어있잖아요. 12개의 개별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노래들은 서로 대화하는 듯한 형식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질문하면 대답하고 모방하고 긴장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네 명의 연주자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실내악극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소나타니까 당연히 가사가 없겠죠. 우리가 가사가 있는 건 뭐라고 했었죠? 소나타는 소나레 동사 울리다의 변형이었고 칸타레 동사 노래하다라는 동사 가사가 있는 것은 노래이기 때문에 칸타타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지금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가 없지만 듣고 있으면 뭔가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쓰는 게 오늘 숙제예요.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악기만으로도, 그러니까 가사가 없어요. 가사가 없이도 이 악기만으로도 과연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12개죠, 미안. 12개의 오페라 때르자 되어 있으니까 3번이라는 뜻이고, 오프스 넘버 3번이라는 뜻이고, 소나타가 이렇게 12개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12개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F2 이렇게 돼 있고 H몰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얘가 단조였던 것 같아요. 왜 얘가 장조? 이거 지금 독일어 표기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라베 그죠? 아주 느린 악장이죠. 알레그로 빠른 악장, 비바체 빠른 악장, 알레그레토 빠른 악장. 빠빠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또 하나 볼까요? 2번은 보면 그라베 이것도 똑같네요. 이것도 느, 늦바네 이거는 그죠? 여기 단조로 되어 있고 3악장까지, 그러니까 3악장도 아니야. 이건 3번까지죠. 넘버예요. 이게 악장이고, 다 지금 전곡이 4악장 구조, 4개 악장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맨 마지막 곡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7악장으로 그죠? 그리고 확장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도 느리게 시작하는 악장들이 있고 빠르게 시작하는 악장들이 있고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자, 요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한 곡, 그러니까 소나타 3번 중에서 넘버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느 순간 감정이 변한다고 느껴졌는지, 어떤 음악 요소 때문이었는지, 이 감정은 과연 작곡가가 만든 건지, 내가 만든 건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느꼈는지, 음악이 감정을 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음악에서 감정을 발견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주저주저 쓰시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 13주차 과제는 기말고사 배점 중에서 10점을 부여를 할게요. 제가 어쩌면 기말고사를 못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서 요거를 미리 좀 점수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코렐리의 트리오 소나타 오프스 3번에 포함된 12개 노래 중에서 한 곡을 골라요. 방금 전에 여기서 이 중에서 하나. 자, 그러면 오프스 3하고 넘버하고 1번, 뭐 넘버 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악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들어봐요.
악보 없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한번 쭉 들으면서 첫 인상을 쓰세요. 첫 인상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악보 제가 지금 같이 올려드리는 악보 있어요. 전집 다 올려드릴게요. 12개 같이 되어 있는 거 총 그 악보를 드릴 테니 그 악보를 확인한 후에 각 악장의 템포와 조성을 정리하고 선율의 특징, 성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음악을 들으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다시 음악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서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서 들은 다음에 바이올린이 연주하는구나. 제1바이올린 연주하고 2바이올린이 받아주는구나. 여기서 템포가 빨라지는구나. 여기서는 상행 음계가 있구나. 여기는 하행이 있구나. 여기는 반음계적으로 진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신 다음에 음악을 다시 처음부터 들으면서 각 악장별로 느낀 점을 정리하면 돼요. 자, 아까 마지막에 1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악장 구조로 되어 있었으니까 각 악장, 4개의 악장별로 느낀 점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처음 들었을 때 악보 안 보고 그냥 편견 없이 들었을 때 하고 두 번째 악보 보고 들었을 때의 변화, 어떻게 다르게 느꼈는지 혹은 달라진 점이 없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분량은 A4 용지 한 장, 두 장, 두 장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넘겨도 상관없는데, 요 정도 제가 분량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필수로 포함되는 상황은 감상한 음원 링크가 있어야겠죠. 유튜브 링크. 같이 넣어주시고 악장별 조성과 템포 지금 여기서 나왔었던 거죠. 내가 만약에 1번에 여기 그 3번 넘버 원을 들었다. 그러면 이거 조성하고 요 각 악장 이 템포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목한 선율 보시면 약고 내가 지금 하나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요. 여기 그랍에 아주 느린 선율인데 요 중에서 요 앞에 도입부 선율이든 아니면은 여기 알레그로에서 지금 여기 대입법 쪽으로 가고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주제 선율이든 자기가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드는 요 선율 부분을 캡처를 하세요. 그래서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 선율에 주목한 이유. 난 이걸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막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것 같고 뭔가 막 소나기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혹은 뭐 5월의 바람, 아카시아 향기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 감정이 아니어도 요걸 들으면서 느꼈던, 보였던 회화적인 풍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뭐 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붙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밖에서 막 너무 오랫동안 추워서 이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씻었을 때 그 손가락이 이렇게 막 오그랐던 손가락이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자신의 경험들, 그리고 어떤 회화적인 풍경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기 뭐랄까요, 무대에서나 무대 밖에서나 이렇게 느꼈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과 그것이 혹시 떠오른다면 그것들을 좀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악보하고 이 강의 영상 같이 올려드릴게요. 우리 요 과제는 음, 다음 주까지 받을까요? 네,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아니, 네, 다음 주 수업 전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밤까지 제가 받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 보내주시면 저번에 보냈던 제 그 메일 주소 그 벨마파리 한양점 에이션 K야 골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맨 앞에 여기 아이고 맨 앞에 여기 제 메일 주소 있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오늘도 보존 델 스파이노 메덴 홀로 실리포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